안녕하세요. 어디까지입니다. 오늘은 넥슨GT라는 주식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목을 분석 요청하시는 분은 따로 없고 제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특별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데 너무 늦게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죄송한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목차는 늘 그래왔듯 업황으로부터 결론순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듯 넥슨GT라는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친숙하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임이 바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고, 그리고 약 2년 전에 새롭게 출시돼서 사랑을 받고 있는 두 번째 인기 게임이 바로 X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늘었고, 그리고 가장 게임을 많이 하는 청년층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게임 회사의 실적도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게임 회사들도 신작을 공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점은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앞으로도 좋아질지는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항은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고, 아래 제가 일반적 사항이라고 당구장 표시로 해서 써놨는데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아야 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스나 메르스 같이 영향력이 큰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여행 관련주의 실적은 떨어지고 이와 함께 주가도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반대로 게임 회사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임 회사들의 실적은 늘 상승했었고 주가도 향상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차후에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게임 회사를 그때도 눈여겨보시라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지는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본 표에서 잘 나타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나와 있었던 대한민국 게임 백서 내용을 보시면 국내 게임 시장은 17년도와 18년도에 큰 호황기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종류마다 조금 상이하겠지만 17년도는 20%,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평균적으로 8.7%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19년도에 들어서서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평균 2%에서 4%의 수준의 성장이 보일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본 표와 같이 20년도의 예상치가 실질적으로는 상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게임 산업이 고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뒷받침이 조금 되어야 지속적으로 국내에서의 매출 향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게임 시장은 저렇고 해외는 어떨까요? 본 내용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외의 게임 성장률은 연평균 5%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인데, 특히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참 눈에 띄다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꼈습니다. 20년도에 해외 매출 달성이 17조 원입니다. 14년도에 3조 원에서 5배나 성장을 했는데 이미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20배 넘는 성장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게임 비중을 차지하는 게 30%로 나타나 있던데, 우리가 이런 중국을 좀 공략을 하면 좋겠죠. 근데 사드가 배치되고 나서 우리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미중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첫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든어택과 X라는 게임이 본 넥슨GT에서의 주력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출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그리고 몰랐던 사실은 임대 수입도 있는데 5%로 미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서든어택에 80%가 넘는 매출이 차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단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서든어택에 있어서 버그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본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회사는 사업 다각화에 조금 더 영향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 넥슨 코리아에서 2010년도에 본 넥슨
넥슨 GT를 인수를 하였는데 지분이 63%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은 약 1,300만 주로 37%입니다. 어떻게 보면 37%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품절주에 가까운 유통 주식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되는 주식이 20%, 10% 밖에 안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30% 내외에서 유통 주식이 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을 관리하고 주가를 움직이는 작전 세력에 있어서 롤링이 상당히 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대표이사가 신지환 대표로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글을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좀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전자공시에 나타나 있었던 이력을 살펴보면 고려대 경제학과 그리고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의 재무기획실장, 관리 회계실장을 역임했었던 경력을 볼 수가 있는데 회사의 사업 확장보다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게임 회사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가 오너로 있어야 하고 반도체나 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엔지니어가 그 회사의 대표로 있어야지만 회사가 성장하는데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는 저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18년도에 바뀌고 나서 19년도부터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본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20년도 사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나왔었던 20년도 잠정 실적치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당연히 배당금은 없는 회사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넥슨 GT의 가격적 측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넥슨 GT의 일봉 화면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라고 했고 그리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 14,000원 선하고 15,000원 이하 선 15,100원 이쯤에서 제 주변 분들한테는 사도 괜찮다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소개를 좀 시켜주고 싶어서 사실상 PPT 작업은 만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 찍는 거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영상을 못 올리면서 이렇게 어제 오늘 갑자기 슈팅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41명인데 141명 분들이 쉽게 구독을 해지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려야지 했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서 10% 정도 올랐는데 아쉬운 마음이 상당히 큰 상태인 종목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난해 8월 달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게임이 중국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렇게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의 판호가 나오지 않고 출시가 잠정 중단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쭉 10,000원대까지 50% 정도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단지 다행스러웠던 부분은 수급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거의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형성이 됐고 그때의 음봉 양봉 모두 수급을 동반했는데 이때의 음봉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집 음봉에 해당이 되고 이 양봉과 색깔은 다르지만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차트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최하단에 있었던 가격선 12,000원은 다시는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실리지 않았지만 떨어지면서 붙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봉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다가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찍는 거라 이미 차트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봉을 보시는 것도 앞에 일봉과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8월 달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졌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삼각 수렴을 하고 차츰차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차트상으로는. 다음은 월봉입니다. 월봉을 크게 보시면 2014년 15년도부터 시작된 저점 6,000원 하단에서 상단 2만원 선에서 거의 주구장창 박스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지난해 8월 달에 상당히 오랜만에 이 2만원을 크게 돌파하는 가격선이 나왔다가 다시 재차 2만원 선의 고지를 탈환하러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괄목하는 점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의 흐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여기도 동반이 됐고, 19년도에도 동반이 됐고, 20년도에도 동반이 됐다. 그리고 다 똑같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었다.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었다. 심지어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오는 월봉에도 거래량은 없었다. 여기 최근에 있었던 20년도 9월달과 10월달도 거래량이 없었다. 이와 100%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 갖고 꼭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 종목, 현재 보시는 화면은 동방의 월봉이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리고 떨어질 때 음봉인데 거래량이 죽고, 올라갈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이 나오고,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돼서 장기적으로 나오면 힘이 응축되고 압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상당히 크게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동방도 보시면 흐름이 일정하게 나오다가 슈팅이 한번 나오니까 2,000원 선에 있었던 주식이 10,000원 선을 넘어서는 대시세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넥슨 GT도 그렇게 오지 말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월봉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넥슨 GT의 기타 사항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넥슨이라는 회사는 현재 국내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고, 넥슨 자회사 중 국내에 상장된 기업은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되겠습니다. 우측 화면이 넥슨 GT의 일본 화면인데, 제가 이 화면을 왜 가지고 왔냐면 넥슨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작전 세력이 일본에 있는 넥슨 회사를 가지고 주가를 롤링할 수 없기 때문에 넥슨 GT를 가지고 주가를 롤링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이 바로 우측에 있는 화면과 같은데, 1번 돈전앤 파이터 모바일 중국 출시 임박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1번 화면에서처럼 주가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던전앤 파이터 모바일은 넥슨 GT가 만든 게임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넥슨 GT의 주력 게임은 서든어택과 X라는 게임뿐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게임은 대부분 넥슨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이어가면 던전앤파이터 중국 출시 기대감으로 넥슨 GT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 근데 출시가 중단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하향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다가 2번 장대 음봉, 이때도 크게 20% 이상 상승이 나왔었는데, 넥슨 기업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크게 올랐었다가 떨어진 이력이 있고, 3번 이때도 20% 이상 올랐었는데 중국에서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이 기타 사항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회사인 넥슨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 GT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활발했었고, 넥슨의 이슈를 잘 활용하면 넥슨 GT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게임 산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을 드리고 싶고, 재무적 측면에 있어서는 18년도에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재무 건전성이 탄탄해지고 있지만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만 매출이 집중되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 측면,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지만 15,000원 측면에 있어서 본 영상을 찍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정말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400원인데 포지션이 좀 어정쩡하긴 하지만 그래도 16,400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조정을 준다면 매수해볼 만하다. 물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16,000원 이하로는 절대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4번 기타 사항은 국내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모회사인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의 이슈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론은 가격적 측면 차트 아직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그리고 모회사인 넥슨과 연계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당부 말씀이라기보다는 각 회사 및 기업이 갖고 있는 이슈와 재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종목 분석을 할 때 제 기준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시나리오가 각종 기사나 전자공시 등을 통해서 이미 노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분명 얼마든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료의 희소성입니다. 제가 일전에 TK 케미칼 영상에서 TK 케미칼에 대한 그 재료와 이슈들을 많이 소개했었는데 분명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이버 게시판을 보면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이 이제는 너무 흔하게 많이 언급되고 거의 도배되다시피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근데 제가 영상 찍기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모든 주식은 그 주가를 올리는 작전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라도 파급 효과가 크고 큰 이슈라면 작전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에 매우 수월합니다.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사항이니까. 근데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그 이슈는 재료 소멸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재료는 그냥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라 그럴까요? 놀랄 만한 기대치가 없는 그냥 대화 같은 느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시큰둥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알고 계시더라도 혹은 본인이 시나리오를 짜시더라도 여기저기 막 글을 쓰면 그거는 재료로서의 파급력이 없다. 희소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제가 섣부른 시나리오 이런 뭐 재료들을 이야기해가지고 종목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물론 이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섣불리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주식을 하심에 있어서 내가 작전 세력이라면 내가 주포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구독자가 변함이 없는 저희 141명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